자, 올해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117 이렇게 써있죠. 1117이 뭐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날이야. 자,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날이 코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종강날이잖아. 개강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잖아. 시간이 어떤 것 같아? 선생님 만난 것만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왔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죠. 길게 보면 중간중간 힘들고 지루하고 이랬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와 순식간에 지금 흘러갔죠. 시간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나도 수능을 봤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날 것 같니? 아니야. 선생님이 29세 아니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이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 내 인생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 내가 그날 어떤 차를 타고 갔는지까지 기억이 나. 내 친구 고정배라는 친구 아빠가 태워다 주셨거든. 그 차가 그 당시에 코란도라는 찝차가 있었거든. 잘 모르지? 그 찝차를 타고 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만큼 내 인생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이기는 한데 너무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그 이후에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어.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수능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것만 잘 치르고 나면 대학생이 되잖아? 그러면 내 인생에서 힘든 순간은 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이후에 더 큰 일들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많은 이벤트 중에 하나.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부담스럽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크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위축되고 떨리거든. 그냥 가볍게 누구나 겪는 인생의 이벤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떨릴 거 없습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시험장에선 어떻게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지까지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단순히 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수험생활이 처음이었지만 선생님은 너희 같은 친구들 매년 가르치니까 그 선배들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그 선배들의 경험이 더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남은 시간 마무리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 일단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실전 연습 많이 하세요. 실전 연습 이틀에 한 회 정도 풀 모의고사 45문제 풀 모의고사.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45문제 풀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데 지문 딱 보면 기출인데 답이 기억나. 이건 시간 연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기출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라면 수능을 보면 안 되는데. 야, 지금 와서 나 기출 처음 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최소한 한 번 또는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출을 가지고 시간 재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별 연습이 되진 않아요. 아는 지문들이라서.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연습을 하죠. 막판에는 많잖아. 이땡, 상땡, 한땡, 여러 개 모의고사들이 있잖아. 그런 모의고사들, 선생님 모의고사도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 안 본 사람들 꼭 풀라고 그랬지. 수능 완성 실전편도 모의고사 5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유형편 같은 경우에 시간 없으면은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실전편 그건 반드시 풀어야 된다. 알겠죠? 실전 연습 이틀에 한 번씩 남은 시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EBS 연계 파괴력 시험장에서 실감할 거야. 특히 문학 파트. 독서 영역의 주요 주제까지도 마무리 학습을 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 그럴 시간이 현실적으로 좀 없죠. 문학만이라도. 체감 연계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문학만이라도 그리고 문학도 전 지문을 다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중요 작품만이라도
선생님 이제 EBS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중요 작품들 다 정리해 줬었고, 그리고 다른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EBS 중요한 작품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짚어주셨을 거예요. 그건 중요 작품 중심으로 EBS 문학 파트를 복습을 꼭 하세요. 문학 파트를 문학. 다른 영역들은 지금 이제 다시 보기에는 조금 늦었고 문학 파트라도. 알겠죠? 그다음 마무리 학습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약하구나. 알겠죠? 그 약점 집중 공략해야 되는데 이 약점은 영역별로 일단 영역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두 가지 측면에서 약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 집중 연습하세요.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고전 시가가 원문에 가깝게 나오면 돌아버리겠다. 그럼 거기가 지금 본인의 약점인 거거든? 그렇다고 인제 와서 고전 문학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압도적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겠어. 매우 높아. 그게 그거잖아. 높아. 알겠죠? 그러면은 EBS 고전 시가라도 확실하게 잡고 가자. 거기서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문제 유형. 나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 나오면 맨날 틀리더라. 그러면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과 연습.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만 20문제 모아서 연속으로 풀어. 1시간이면 푸니까.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을 풀다 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 이런 게 보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수능 전날이 되면 수능 전날이 사실 수능 날보다 수능 전날이 더 떨려. 수능 날은 시험 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거든. 수능 전날은 더 긴장이 되고 더 힘들어 뭔가가. 근데 이 날이 오긴 올 거란 말이지. 11월 16일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예비소집이라는 게 있죠. 근데 예비소집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안 간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야. 예비소집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안 간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볼 때는 참석하는 게 좋을 거야. 간다고 무슨 큰 행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시험장 한번 가보는 거야. 근데 왜 가봐야 되느냐 이거를. 왜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예비 소집을 꼭 가라고 그럴까? 왜 그럴 것 같니? 낯설으니까. 다시 말하면 홈그라운드가 아니거든. 본인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전국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의 교실, 여러분들의 책상에 익숙해져 있잖아. 태어나서 생판 처음 가는 학교에 낯선 강의실, 교실에서 낯선 책상 위에서 시험을 본다. 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떨려, 더. 익숙하면은 그렇게 떨림이 좀 덜 할 텐데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보라고 하는 거야. 예비소집 시험장에 가가지고 교실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냥 내가 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구나. 저 건물에 저쯤의 교실에서 내가 시험을 보게 되겠구나. 그 분위기라도 좀 익히고 오라는 거지. 길 잃어버릴까 봐가 아니야. 어차피 부모님들이 다 태워다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버스 타고 가고. 근데 그 낯섦, 그게 되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알겠죠? 시험 전날에는 예비소집 꼭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전날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뭘 것 같아? 준비물을 챙기셔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준비물을 언제 챙기냐면은 시험 당일 아침. 너네 시험 당일 아침에 준비물 챙기다가 큰일 나는 애들 많아요. 컴싸 안 가져가도 되는데 컴싸 지우개 또 수정 테이프 막 하고 막 엄마 밥 줘 막 이러고 막 도시락 줘 막 이러고 막 후다다닥 해갖고 가 시험장에. 우와 수험표를 놓고 왔어. 이야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시험 당일날 준비물을 챙기는 게 아니라 시험 전날 자기 전에 준비물을 다 패킹을 완벽하게 해놓고 시험 당일날은 그냥 가방하고 엄마가 주시는 도시락만 딱 들고 가는 겁니다. 시험장에. 알겠죠? 그럼 준비물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뭐 가져가면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야. 근데 이거 없으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부터 챙겨야겠니? 도시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처먹으러 가냐? 도시락이 아니야. 뭐부터 챙겨야 돼? 시계 없어도 시험은 볼 수 있어. 없으면 안 되는 것부터 우리가 해보자. 일단 수험표 하고 세트가 뭐야? 수험표하고 세트가 신분증이야. 아,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증이요? 안 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뭐 재수생들은 운전면허증 있을 수 있으니까 여권도 되죠. 그런 공식적인 신분증 그리고 수험표 요것부터 챙기세요. 이것만 있으면 일단 시험은 볼 수 있어 어찌됐든.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뭐 챙겨야 돼? 뭐 챙겨야 돼요? 이것만 들고 갈 거야 그냥? 수험표 신분증 딱 갖고 엄마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되지. 뭐 챙겨야 될까? 시계 챙기셔야 됩니다. 시계. 전국의 모든 고사장에는 원래는 그것도 학교니까 교실에 벽시계나 이런 거 있었을 수 있겠지? 다 치워버리죠. 왜 치울까? 혹시라도 그 시계가 한 2, 3분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죠? 그리고 예민한 애들이 있습니다. 시계바늘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자체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서 전국의 모든 고사장은 시계를 치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본인 시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당연히 아날로그만 됩니다. 어떤 애 애플워치 차고 간대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아날로그 시계. 여기서 중요한 건 싼 거.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수능 시계. 보통 애들이 불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많이 보거든. 시험을 이렇게 팔에 차고 보는 애들보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그냥 가서 막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옛날에 선생님 제자가 수능 시계를 미리 안 사놓은 거지. 자기 시계는 전자시계밖에 없고. 그래서 엄마 어떻게 막 이러다가 마침 아빠가 차는 시계가 보이더래. 근데 아날로그 시계인 거야. 저거다! 그래갖고 딱 들고 시험장에 간 거죠. 그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시험을 봤대요. 근데 얘가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대, 시계가. 어떡하지 했는데 뭐 영어나 탐구는 뭐 시간에 그렇게 쫓기지 않으니까 자기 그냥 보고 에이, 시계 잃어버렸네. 그러고 왔대. 그 시계가 이제 롤렉스라는 시계였던 거야. 걔는 수능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집에서 그냥 난리가 났었대요. 수능 시계 싼 거. 알겠어요? 그거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 야, 샤프는 어차피 가져가도 본인 거 못 써. 뭐 챙겨야 돼? 일단 도시락 좀 그만 좀 시켜. 먹으러 가냐고. 무슨 뷔페 가나 이것들이. 수정 테이프.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주잖아요. 우리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시험 같이 보는 연습도 했지. 애들이 수정 테이프를 거의 다 언제 달라고 그래? 시험 종료 직전에. 여기저기서 막 손들어.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고 종이 쳤다. 그러면 수정 못해. 끝난 거야.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꼭 본인 거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수정 테이프 지금 없어갖고 맨날 손들고 이런 친구들 있는데 수정 테이프 달라고 꼭 가져가야 됩니다. 알겠죠? 수정 테이프 꼭 가져가세요. 수정 테이프라고 그랬어. 이렇게 용액으로 돼 있는 그 화이트 그거 안 돼. 답안지 오류나면 큰일 나요. 수정 테이프.
그 다음 꼭 가져가야 되는 거 도시락 좀 그만하라고. 도시락도 써줄 거야. 민준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샤프심. 선생님이 볼 때는 도시락보다 중요한 것 샤프심. 여러분들 평가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수능날 가져와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돼 있거든. 참 희한한 게 본인의 샤프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샤프심은 가능.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샤프 같은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와가지고 컨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걸 방지하는 건데 샤프심, 샤프심은요? 거기다가 뭘 써올 거야? 미세한 뭘 이렇게 써올 거야? 여기 쳐다보면 보이냐 이게? 샤프심은 사용이 돼. 여러분들 수능날 전국적으로 이제 한 50만 개의 샤프, 수능 샤프라고 부르지. 그걸 일괄적으로 이제 수험생들한테 뿌리죠, 나라에서. 거기 보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딱 해가지고 딱 써있죠. 샤프심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있지. 받으면 거기 있는 샤프심을 다 비워요. 그 다음에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던 샤프심 이걸 집어넣어요. 선생님 뭐 그렇게 섬세하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전국에서 50만 개를 뿌려. 뭐 그 샤프와 그 샤프심이 굉장히 질 좋은 걸 것 같아요? 그렇진 않겠지. 뭐 완전히 나쁜 거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에 예민한 애들이 있어. 시험지에 막 이렇게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약간 찍찍 소리 나면은 아웅 거슬리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샤프심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소 본인이 쓰던 거. 선생님도 그때 아직도 기억나.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파일럿이라고 하는 노란색 통에 들어있는 샤프심이 있었어 나 때. 지금도 있니? 그거를 선생님이 준비해 갔었거든. 딱 받아갖고 다 비워버리고 그걸로 딱 채워갖고 시험 봤었거든. 샤프심 가지고 가세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나 때는 샤프심 규격이 다 0.5였거든 규격이. 근데 지금 보니까 뭐 0.5, 0.7, 0.9, 1.1 여러 개가 있더라. 0.5 가져가는 거야. 1.1 가져가놓고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0.5로 통일이 돼 있어 이게. 알겠죠? 0.5 규격의 샤프심. 그 다음에 이제 꼭 챙겨야 되는 거. 왠지 말해. 도시락. 그렇죠. 도시락 챙기셔야 됩니다. 도시락. 여기서 잘 들으세요. 김밥 안 돼. 김밥 좀 싸가지 마 제발. 김밥. 따뜻한 걸 샀다고 해도 가서 그날 지금 벌써부터 춥지. 수능 당일날 상당히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김밥이 상하기도 쉬운 음식이지만 날씨가 추워서 상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상하진 않을 거야. 더 문제가 뭐겠냐. 그 차갑고 딱딱해진 김밥을 먹으면 체해요. 여러분들 수능 당일에는 몸과 마음이 되게 다 긴장돼서 굳어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차가운 김밥을 먹는다? 최악이야. 김밥 안 돼. 알겠죠? 도시락은 반드시 그 플라스틱 네모난 도시락 이런 것도 안 돼. 보온 도시락입니다. 보온 도시락.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나 수능날 힘드니까 고기 이러면 안 돼. 갈비를 싸간다거나 안 됩니다. 랍스타 이런 거 확 집게로 때려버릴라. 그런 거 안 돼요. 평소에 먹던 거, 평상시에 먹던 거 밥, 그리고 중요한 거 꽉 채워가면 안 돼. 야, 우리는 도시락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사실 1, 2교시가 에너지 소모가 커. 한번 생각을 해봐. 국어 영역, 수학 영역만 넘어가면 영어하고 탐구, 제2외국어 이쪽은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1, 2교시에 비해서. 밥 먹고 나서 영어, 탐구, 제2외국어는 많이 보지들 않으니까 영어, 탐구 정도 버틸 에너지 있으면 되는 거야. 포식하지 마세요. 졸릴 겁니다. 알겠죠? 3분의 2만 싸갑니다. 평소 먹던 양의 한 3분의 2 정도 또는 절반 정도만 싸가도 괜찮아요. 배고픔만 가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서 좋다고 그냥 막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먹던 거 한 3분의 2 정도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싸가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또 가져가야 되는 거. 여기 빼먹은 거 뭐 있어? 응? 지우개 가져가셔야죠. 수학 문제 풀 때 지우개는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지우개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하잖아. 알겠죠? 지우개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꼭 가져가야 되는 거 뭐 빠졌을까? 이불? EBS? EBS 책을 가져가겠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수특 국어 3권하고 수한 1권 그리고 이제 수학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EBS 다 챙기면 이렇게 될 거야 가방이. 물론 이제 요약된 거 말하는 거지 압축된 거. 자, 책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은 공부할 시간 별로 없어. 많이 못해 공부를. 평소에는 가방을 가볍게 다니다가 수능 당일날 보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가서 이것도 좀 봐야 돼. 막 때려 넣어요. 시험장에서 나올 때 기분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책은 교재는 최대한 가볍게 가야 되는 건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요약본 같은 거 있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지문들 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 선생님이 나눠준 예열지문이라든가 뭐 이거 최소한도로만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가볍게 갔다 가볍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애들은 무겁게 갔다가 막 나오면서 아유씨 이 책들 다 필요 없었어 그러면서 다 갖다 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나요? 이거 책. 그 다음 8번째 있으면 좋은 것들인데 있으면 좋은 것들 귀마개. 귀마개라고 써. 전에 귀마개라고 썼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추운가 보죠? 뭐 이 귀마개를 생각하는 거야. 이 귀마개. 털 귀마개. 귀마개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러냐 이거. 그래. 이어플러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우리 현장에서도 지금 모의고사 볼 때 보면 이어플러그 끼는 친구들이 있던데 허락 받아야 쓸 수 있는 물품입니다. 이거 감독관님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낀 상태로 시험 보잖아. 부정행위예요. 알겠죠? 그것도 매 시간 감독관님이 다를 수 있거든. 그러면 감독관님 들어오실 때마다 시험장에서의 모든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손만 딱 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쳐다보셔. 그러면은 이어플러그를 이렇게 그냥 딱 들면 돼. 그럼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셔. 써도 된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와서 만져보신다. 만져보시고 왜냐면 거기 도청 장치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 무전 그 장치. 그래서 만져보고 써라.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어플러그는 허락을 받고 쓰셔야 한다. 조심할 게 있다. 그걸 본인이 끼고 있는지도 의식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영어 안 들립니다. 막 이러면 큰일 나. 밥 먹고 나서 밥 먹을 때 빼고 영어 듣기 평가할 때 당연히 빼고 있어야 되고. 알겠죠? 이어플러그.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좋은 것. 또 뭐가 있을까? 초콜릿 있으면 좋습니다. 초콜릿.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금 힘들거나 당 떨어질 때 내가 전에 말했지. 애들이 견과류를 많이 싸가는데 왜 싸간다고 애들이? 그래서 호두가 머리가 좋아진대요. 막 이래. 19년 동안 안 좋았던 머리가 수능 당일날 호두를 먹어서 좋아진다. 그런 일은 없다. 초콜릿이 최고다. 알겠죠? 초콜릿 싸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좋은 물건이 뭐 있을까요? 재수생들 좀 불러줘봐. 뭐 있니? 있으면 좋은 거. 일단 무릎담요 같은 거 여학생들은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날 꽤 춥다고 하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봐. 꼴보기 싫으니까. 남학생들이 잠깐만요 선생님 무릎담요 딱 해가지고 딱 5고치 올려놓은 아니시 또 이러면 또 차별이라고 그런다.
가져가 필요하면. 무릎 담요 가져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거 많이 쓰잖아. 이런 거 챙기는 게 좋습니다. 못 쓰겠어 무릎 담요? 혹시 여기서 뭐 프린트 꺼내서 보고 막 이럴까봐? 다 치우라고 그랬어? 어떤 친구들이 이거 그냥 썼다고 그러던데. 평상시에 이거 하체가 따뜻해야 나는 문제 잘 풀린다 이런 친구도 있어. 다 사람마다의 그런 어떤 저기가 있잖아. 징크스 같은 게 있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예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와서 보시고는 써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만약 못 쓰게 하시면 저는 하체 냉족증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쓰게 해달라고 하든지. 알겠죠? 최소한 이런 것들 정도는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빼먹은 거 있나요? 보온병 같은 거는 이제 가면은 정수기 같은 건 다 비치가 돼 있는데 보온병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 보온병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애들이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많이 담아가거든. 커피보다는 물을 담아가야죠. 물. 어떤 애는 거기다가 핫식스 담아서 가더라. 물. 알겠나요? 물 담아가세요. 보온병. 바카스는 가져가서 올려놓고 뭐 음식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먹을 수는 있겠죠. 보온병에다 바카스 담아간다고? 왜 소주 한 병 넣어갖고 가지? 보온병. 요 정도면 이제 준비물은 다 챙겼다 우리가. 이걸 언제 챙겨라? 수능 전날. 알겠나요? 자, 그다음 수능 전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시계.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 잠을 잘 자야 되는 건데 사람이 수능 전날 잠을 못 자서 막 진짜 날 샜어. 한 1시간 자고 눈 떴어. 그 정신 상태가 어떤지 니네가 잘 알지. 제정신으로 시험 못 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10시 반쯤 되면 그냥 들어 누워라. 그래갖고 6시간 반 이상은 최소한 자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잘 봐. 여기 시간 딱 10시에 맞춰져 있지? 10시에 들어 누워. 잘 자야 되거든. 충분히. 사람이 이제 가장 집중력이 발휘가 잘 되는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 힘들 거야. 여러분들 10시에 자는 사람들 뭐 거의 없잖아. 10시에 자냐 평소에? 신생아도 아니고. 그건 쉽지 않잖아. 근데 10시에 딱 누워야 진짜 누우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일단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갑자기 퍼뜩 막 생각나는 게 있어. 나 그 부분 약한데 그 부분 책 좀 볼까? 진짜 이때니까? 선생님 정신병자 아닌가요? 아니야 진짜 있어. 갑자기 탐구 영역에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 불안해. 그거 좀 봐야겠어. 내신 시험 전날 왜 그런 거 있잖아. 수능도 그런 게 있다니까. 탐구 과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10시에 그냥 들어 누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잠이 안 올 수 있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보통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반신욕. 안 돼. 왜 안 돼?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알겠죠? 감기 걸릴 수 있어. 평소에나 씻어. 반신욕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이렇게 나오거든, 신문 같은데. 안 돼. 유제품은 배 아플 수 있어, 다음날. 따뜻한 유제품. 홍차 카페인 들었는데 먹으면 되겠냐? 안 돼. 양을 센다. 내가 그걸 해봤지, 수능 전날. 선생님은 수능 전날 2시간 반밖에 못 잤거든? 해봤어. 양 하나, 양 둘, 양 셋. 한 양 2만 몇 마리까지 가던데? 그 다음 선택한 게 뭐였냐면 애국가. 동해물과 말. 그날따라 유독 4절까지 다 기억이 나.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돌려도 너네 알지? 어떤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면 잠이 더 안 오는 거. 그 플로우를 따라가게 되거든? 잠이 안 와. 잘 들어. 물론 약에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수면제. 영원히 자는 수가 있다. 이건 안 돼.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미리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 나 언제 잠들지 모르니까 일단 불 킨 상태에서 언제 잠들지 모르니까 나 잠 들어 있으면은 불 좀 꺼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누운 상태에서 나 이거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야. 특효약이야. 누운 상태에서 비문학 철학 지문을 펴. 장난치는 거 같지? 매년 아이들의 반응이 다 이랬어.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했던 얘기야. 내가 이 얘기할 때 신용이 농담하는구만. 근데 수능 전날 전부 다 그러고 있었대. 이게 다 니네 선배들이 했던 얘기야. 잠이 안 오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영균이가 그랬지. 비문학 철학 지문이다. 그래갖고 딱 펴가지고 보는 거야. 플라톤은 이미 잠들어 있다. 이미 잠들어 있어. 왜냐면 누워서 보니까 이게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내가 왜 이렇게 하다 보냐면 사람이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글을 읽으면 그러니까 노래를 떠올리면 계속 여기서 맴돌고 이렇게 되지만 글을 읽으면 눈이 어떻게 되냐. 눈이 피로해져. 눈이 피로해진다고. 그러면은 졸리게 되어 있어. 알겠죠? 누운 상태에서 야 문제 풀지 마. 어떤 애들은 3번 막 이러고 있어요. 야 문제 풀면 큰일 난다.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지문만 읽어. 누운 상태에서 한 지문, 두 지문 이렇게 보잖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영역. 그래서 내가 비문학 철학 지문 지루한 거 또는 비문학 경제 지문, 법 지문 이런 거 있지. 읽다 보면 이미 너희는 잠들어 있다. 그 엄마가 이제 와서 불 꺼주시겠지. 이게 진짜 선배들이 특효약이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D-Day입니다. D-Day. 수능 당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인간의 두뇌가 활성화되는 시간은 잠에서 깨고 2시간 반 이상이 지났을 때. 몇 시에 일어나라고? 6시입니다. 이 시계 딱 6시에 맞춰져 있지? 6시에 무조건 기상합니다. 여러분들은 6시에 눈 뜨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 배정받은 학교가 집 바로 앞인데요. 6시에 일어나세요. 그 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6시야. 알겠나요? 뇌를 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 지금 뭐 하고 있냐? 밥 먹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중에 많더라고. 여학생들 중에서 이제 아침밥 거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이는 아침 꼬박꼬박 먹니? 잘 안 먹지. 이게 문제거든? 얘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안 먹던 친구가 수능 당일날 갑자기 밥을 먹으면 선생님 평소 컨디션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능 당일날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침에?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문제는 1, 2교시에 특히 1교시 긴장된 상황에서 그 16페이지에 걸쳐있는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국어시험.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시험 보고 있는데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그 조용한 상황에서 꼬르륵 주변에서 쳐다보고 감독관님이 어디 아프냐?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 아저씨.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시험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평소에 밥을 먹던 사람들은 먹던 대로 그냥 밥을 먹어. 근데 평상시에 밥을 거르던 친구들, 안 먹는 게 습관돼 있던 친구들은 뭐 먹으면 되겠니? 죽입니다. 그럼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 죽 먹으면 시험 죽 써요. 아주 지랄들 하네 아주. 아이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미역국 먹으면 뭐 미끄러지고 막 이런. 무슨 부모님 세대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얘들아, 시험 당일 가장 좋은 음식 전복죽이죠. 전복죽. 엄마한테 힘들게 전복죽을 써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 요즘엔 본죽이나 이런 데 잘 돼 있잖아. 그 하나 전날 시켜달라고 해서 당일날 좀 데펴달라고 해. 그래서 어느 정도 먹냐면은 이 정도면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안 돼. 우와 죽으로 배를 채웠어. 그러면 안 돼.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됐다 이 정도면 딱 그 정도 먹고 가는 게 평소에 안 먹던 친구들. 먹던 친구들은 먹던 대로 밥 먹는다. 알겠죠? 그 다음 시험장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응원하는 풍경이 많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사라졌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너네가 잘못 알고 있다. 선생님 8시 10분 입실 아닙니까? 망한다 그러다가 7시 40분 안에 시험장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7시 반까지 가는 게 제일 좋고
한 7시 40분까지는 시험장 도착.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사장에 이렇게 자기 수험번호 이렇게 붙어 있거든. 고사장. 고사장 입실 8시 10분 아니야. 공식적으로 8시 10분이지만 8시 10분은 문 닫고 이제 수험생 안내사항 설명하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장 입실은 7시 50분 생각하세요. 선생님, 교실 가는데 10분이나 걸리나요? 일단 7시 반에서 40분에 도착하면 바로 교실로 이렇게 직행하지 마세요. 되게 떨릴 거거든? 뇌를 깨우는 시간 10분 정도가 필요해. 산책하세요. 그 운동장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찬 공기 쐬면서 머리를 좀 깨는 시간이 필요해. 그냥 후다다닥 교실로 들어가면 안 돼. 산책 슬슬 하면서 7시 50분까지 입실하면 감독관님이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설명하기 전에 20분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할 게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시험 직전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직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막 이게 아니야. 자, 감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도 굳어 있어. 마음도 굳어 있어. 몸도 굳어 있어. 이 상황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 딱 받아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네 이 느낌 알지? 나는 한글을 읽고 있어. 한글이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어. 읽고 있는데 튕겨나가 이게. 읽으면 머리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튕겨나간다 글자가. 이런 경험을 수능 1교시 애들이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냐면 글 읽는 감각을 좀 올려놓은 상황에서 시험지가 나오면 그 감각 그대로 이어받아서 시험을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거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문을 좀 골라놨어요. 예열 지문이라고 하죠. 그거를 나눠줄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자료실에 가면은 자료실에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자료실에 가면은 그거 있거든. 이 자료 올릴 거니까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자료실에 가면은 이거 있을 거예요. 알겠지? 이투스 자료실 거기 들어가면은 있어요. 그 다음 시험 직전에 막 애들 표정이 유독 이래. 그 시험 날은 희한하게 종교가 없는 애들도 막 이러고 있어. 이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잖아. 별거 없다.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별거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지난주에도 강조했었지 선생님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긍정적인 마인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일부러 더 웃으라고 그랬지. 관상은 과학이다. 사람 인생 관상대로 간다. 수능 당일에 잘 들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잘 못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세요. 알겠지? 이 생각만 해 계속.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난 오늘 된다, 난 오늘 된다, 잘 된다, 오늘 잘 될 거다. 이날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게 있는데 잘 된다. 끊임없이 잡생각 안 나게 그 생각만 하면 돼.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한 100번쯤 하고 있으면 시험 볼 때가 될 거야 이제. 된다라는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해. 이거 심어주려고 선생님이 1년 내내 니네한테 너는 된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나는 자꾸 된다 그러는데 니네는 자꾸 안 된다 그래. 요거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욕심 부리면 떨린다. 욕심 부리는 순간 그 시험 망한다. 알겠죠? 공부를 하는 과정까지는 욕심을 부리는 게 맞아요. 아, 나 1등급 맞아야 되겠어.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11월 16일까지는 욕심을 부리는 게 맞아. 시험장에 가서는 욕심을 버리는 게 맞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선 욕심을 부리는 거고 시험을 볼 때에는 욕심을 버리는 거야. 명언이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아는 문제만 다 풀고 집에 간다. 이러면 떨릴 것 없어. 어느 순간 떨리는 거야?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득바득 무언가 발버둥을 칠 때. 그때부터 식은땀 나고 떨리기 시작해. 잘 들어. 기본 마인드. 내가 니네한테 원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 수능 대박 내고 와라. 막 찍은 것도 다 맞아라. 나는 내 제자들이 그러길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노력한 바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기를 바래. 아는 것만 다 풀고 집에 간다. 그러면은 떨릴 거 없어. 그럼 난 아는 것만 풀 거야. 풀다 보면 모르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인정을 해야 돼. 여기는 45문제 다 맞아버리겠다. 그러면 그 시험 골로 간다.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내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 욕심 부리지 말자.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이 생각으로 시험 보세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국어형의 기본 마인드죠.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선생님의 PPT를 통해 수업 PPT를 통해서 답의 근거가 PPT 자체에 다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답이 이거겠지.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냈지. 그 과정에서 독해력과 사고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던 건데 시험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풀지 마세요. 답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매칭시켜서 찾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지문의 특정 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 쓰는 이건 기본이란 얘기야. 알겠나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집착하는 순간 망한다고 그랬지. 자,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 번에 풀리지 않는다. 바로 별표 칩니다. 별표.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일단 별표. 한 번에 풀리지 않으면 일단 별표 치고 그 다음에 그냥 패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 제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학이나 이런 과목과 달리 국어는 선택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답인지 몰라도 1번, 3번은 일단 아니다. 이 제끼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 선택지 제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지문 피드백을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 3번하고 5번이 헷갈려. 선택지 3번의 키워드, 선택지 5번의 키워드. 여기서 지문 피드백을 한다가 중요해. 계속 잡고 늘어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문 피드백 한 번. 알겠죠? 그 다음에 풀리면은 답을 쓰면 되고 안 풀리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한다. 그리고 이 패스한 문제들은 별표 친 문제겠지?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풀면 잘 보이죠. 안 보이던 게 보이지. 왜냐면 일단 끝까지 다 풀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보면 보인다. 그래도 안 보이면은 그건 내가 진짜 못 푸는 문제다. 그럴 때는 이제 찍든지 어떻게 해야겠죠. 그냥 긴 거 쓰든지.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답을 써올 것인가? 학교에서 이런 거 나눠줄 거거든. 이런 거. 수험표 뒷면에 붙여가지고 과목별로 답을 써와라 이거야. 가채점을 해야 되니까. 과연 이걸 써야 되는 것인가? 써올 거야? 안 써올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쓰고 앉아있다? 도라이입니다. 그럴 순 없다. 어떤 애들은 차라리 이거 쓸 시간이 나 같으면 그 한두 문제를 더 풀겠어. 근데 이걸 써오느라고 그걸 그냥 찍어버리는 애들이 있어. 그건 도라이지. 그 시간에 그걸 풀면은 2개를 맞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거 써오면은 점수가 올라가냐? 그렇지 않지. 여러분들 채점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어차피 시험지까지 다 걷어가. OMR 시험지 다 걷어가지. 뭐 보고 채점하니? 딱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데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가 떠 있어요. 그거 딱 보면은 내가 오늘 본 시험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 답을 뭐 썼는지 웬만한 건 다 기억이 나.
근데 어떤 게 기억이 안 나느냐? 가채점과 실채점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헷갈렸던 문제. 3번, 5번 중에 헷갈렸는데 나는 마킹을 5번을 했는데 나중에 내 기억 속에선 자꾸 3번으로 정당화를 하게 돼. 왜? 가채점이라도 올리고 싶어. 가채점이라도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잘 들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별표친 문제만 써온다. 별표친 문제가 뭔데? 헷갈렸던 문제지 이거. 3번 아니면 5번 이렇게 별표친 문제만 써온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돼요. 예를 들면 17번 3, 5번 헷갈렸는데 결국 난 5번으로 마킹을 했어. 32번 결국 난 3번 썼어. 이렇게 몇 개만. 나머지는 무난하게 푼 문제들은 그냥 보면 다 기억나요. 알겠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얘네 뭐 하냐 지금? 답 맞추고 있죠? 미친 것들이에요. 사실 아는 애가 있어야죠. 있어. 같은 학교 애들이 한 반에 그래도 한 3, 4명씩 있지. 그 중에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내 친구가 있으면 반가워하면 안 돼. 그거 최악의 조건이야. 나랑 친한 친구가 같은 반에 배정이 될 수도 있거든. 결코 좋은 게 아니야. 더군다나 걔가 예를 들면 나보다 성적대가 더 높은 애야. 그럼 걔한테 쉬는 시간에 물어보고 싶겠지? 야, 아까 나 17번 이거 3번 중에 헷갈렸는데 답 뭐야? 근데 걔 답과 내 답이 다르다. 그럼 그때부터 맛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쉬는 시간에 친구하고 절대로 답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둘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로 배정이 될 수도 있어. 가능성이 높진 않아도. 그러면 그때부터 그 둘은 너네 둘은 모르는 사이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서윤이가 야 반가워 이렇게 하면 누구세요? 그것까지 못하겠죠. 시험 잘 보고 서로 그냥 시험 잘 보고 이렇게만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도시락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가봐 시험장에 도시락에 애들 어떻게 먹어? 3명, 4명씩 모여서 먹어. 같은 학교 배정받은 친구들끼리 혼자 먹으면 심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3명, 4명 모여서 수다 떨면서 밥을 먹는다고. 그 짓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감독관 선생님이랑 먹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급식 달라고 하지만 급식 안 주니까 혼자 먹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시험장에서 너희는 독고다이다. 혼자 먹는 거야. 여러 명이서 도시락 먹다 보면 이건 필연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야, 아까 수학 30번 그거 그 문제 답 뭐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 밥 먹다 도시락을 때릴 거야? 그럴 순 없지. 도시락 혼자 드세요. 명심하세요. 혼자 먹어. 알겠나요? 자, 다음 시험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채점을 해야겠죠.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서 하지 마세요. 애들 거의 다 집에서 채점하거든.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 가채점표를 들고 이제 책상에 앉아. 집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정우야? 어떻게 잘 된 거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딱 들어가갖고 이제 책상에 앉아 채점하려고 그러면은 문 바로 밖에서 엄마 아빠가 이러고 계시다. 뭐가 되겠냐? 그러면 안 돼. 하고 들어가 채점을. 가채점표 딱 갖고 나오면 이미 답이 다 떠 있다니까 포털 사이트에. 그거 보고 후다다닥 채점하고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게 사실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알겠나요?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선생님 스마트폰을 놓고 가는데 그 포털 사이트를 어떻게 보죠? 전국에 있는 PC방이 그 시간에 만석이죠 다. 애들이 일단 끝난 김에 PC방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게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채점을 하거든. 전국에 있는 PC방에 곡소리가 나요. 수능 날 즐거워야 할 PC방에 곡소리가 난다. 채점하고 들어가. 알겠죠? 그리고 채점하고 나서 여러분들 수시 2차 모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요 수시 2차 지원을 한 친구들은 수시 2차가 끝날 때까지는 입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수능 주부터 시작해서 한 2주간 수시 2차 모집 시험들이 있잖아. 논술고사도 있고 면접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준비 잘 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때 관건이 뭐냐면은
최저 학력 기준이야. 얘들아, 수능 끝나고 신문사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가채점 등급 컷이야. 그게 확정 등급 컷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레 그걸 딱 보고 그냥 지레 짐작하는 거야. 아, 나 최저 못 맞췄어. 시험 보러 갈 필요 없어. 이런 애들 많거든. 보러 가세요.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점수 차이가 한 3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예를 들면 2등급 2개 맞아야 돼. 하나는 2등급 맞췄어. 근데 또 한 과목이 2등급이 85인데 내가 82점이야. 어차피 안 된 것 같아. 시험 보러 가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물론 하나 등급 컷 2등급 맞췄어. 최저를. 또 하나 맞춰야 되는데 85인데 나는 60점이야. 가지마. 이거는 이미 끝나 있는 거야. 이건 최저 못 맞춘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몇 점 차이 안 난다. 시험 보러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나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야, 끝났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 물론. 별 근심 걱정 없이. 근데 그때보다 더 아무 할 일 없이 진짜 팽팽 놀 수 있었던 때. 그때가 수능 끝나고 나서 그 한 두어 달의 시간이죠. 이때였어. 여러분들 이 이후로는 이제 즐기는 일만 남았어. 알겠죠? 그동안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선생님이 올해 여기서 수업하면서 되게 좀 약간 수업의 맛을 약간 찾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대치동이나 뭐 목동이나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학원가에서 다 수업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도 일단 중계면은 전국에 세 번째 규모의 학원가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규모일 수도 있어. 목동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학원가 규모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좀 순수했어. 아, 순수하다는 게 이게 순수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약간 선생님은 이 지역에서 이제 올해 처음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오자마자 뭐 마감도 나고 이 큰 강의실 여러분들이 꽉 차서 수업도 들어주고 수업 태도도 너무 좋았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되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선생님 나중에 찾아올게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 결과 상관없이 찾아와도 돼. 결과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원서 쓸 때 부모님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간판, 나는 간판보다는 이 대학의 특성화된 이과를 가고 싶다. 이때 어떡하라고 그랬지? 너희 인생이야.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세요. 니네 인생입니다. 본인 쓰고 싶은 대로 원서 쓰고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책임지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이 니네보다는 인생의 선배잖아? 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 무슨 뭐 서울대를 가고 뭐가 되고 막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도 뭐 학교에서도 애들 가르쳐봤고 그다음 학원가에 나와서 고생도 해보고 그러다 인간 강사도 되고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현장에 앉아있는 이런 이제 뭐 강사도 돼보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더라 이거지. 요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거야. 재밌게 살아. 재밌게 사는 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든 알겠죠? 일을 하건 뭘 하건 재밌게 사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알겠지? 그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분명히 다들 잘 될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